안녕하세요. 인증 준비해드릴까요? 커피기요. 들어오세요. 롯데호텔이 요리계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계속 다니시지 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성격 자체가 단조로운 걸 잘 못 견뎌해가지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정들이 너무 단조로워서 사이한까지 일을 해보고 싶어갖고 박차고 나오게 됐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자녀 등록금을 바라고 복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그 사이에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버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많은 금액은 아닌데 혹시 안 좋게 비춰질까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선에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벌어요? 인계동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익이 한 25% 정도 되는데 매출이 1억을 찍었다고 했었는데 순수익은 2,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오길 잘했다. 저도 이제 호텔에 계신 분들을 생각해서 좀 말을 좀 조심하긴 하는데 저도 나오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료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연락 받고 왔습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길이신 거예요? 네, 가게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수원시청 옆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월주차 해놓고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면허의 경영자로 있고요. 그리고 올해 34살이고 조리를 전공을 해서 호텔에서도 일을 하고 나와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파스타, 냉면, 이제 국밥까지 오게 됐습니다. 긴장 많이 되시는 분에?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이게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많이 떨리네요. 가게 오픈이 몇 시인 거예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24시 연중 무휴로 돌아가고 있고 작년 6월에 오픈해서 아직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숨이 차는 건지 몰랐습니다. 방금 가게 왔는데 네. 오자마자 테이블이 만석인데요. 여기 오피스 상권도 이제 접해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와가지고 이렇게 피크 시간에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회사원들인 거예요? 대부분 이제 점심시간 피크 때는 수원시청 분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근처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점심시간에 한 번에 이제 방문해 주시고 또 호텔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반 호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롯데호텔 본점 소공동에 있는 본관에서 이제 조리사로 4년간 근무했었습니다. 되게 이름 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는? 다들 말씀하시면 아는 호텔이긴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게 들어간 곳이어서 경쟁률이 아무래도 좀 높거든요. 진짜 요식업계 공무원 같은 곳이다 보니까 살면서 잃어본 성과 중에 제일 첫 번째 성과가 이제 5성급 호텔에 취업한 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장이 24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4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직접? 주간에도 일을 하고 있고 야간에도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직원분들은 일정한 시간만 근무를 하시고 휴무가 있잖아요. 야간 직원분들이 쉬실 때는 제가 야간을 나오는 거고 주간 직원분들이 쉬면 제가 이제 주간에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국밥을 11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네요. 저희가 많이 느꼈던 게 주방의 동선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동선으로 인해서 인건비 한 명이 플러스가 될 수 있고 그 인건비로 인해서 마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국밥이라는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는 간편한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점심에는 시청 네. 직원분들이 오셔서 드시잖아요. 네네. 저녁에는 별로 매출이 안 나오겠네요. 저녁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술 상권인 인기동이다 보니까 술 드시러 가시기 전에 식사하시고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술을 다 드시고 귀가하시기 전에 속이 허해서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신 그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24시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도 손님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증 준비해드릴까요? 커피기요. 들어오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면 네.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저희는 그래도 국밥집이라서 메뉴가 이렇게 단조로워가지고 얼큰이랑 그냥 일반 국밥 이렇게 두 종류에서 총 6가지여서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돼지국밥 있고요, 수육국밥, 그리고 이제 순대국밥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쪽에서 다대기만 넣으면 이제 또 얼큰국밥으로 바뀌는 거여가지고 사실상 조리는 간단해가지고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적은 인원으로도 한 번에 몰아칠 수 있는 이런 시간대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몇 분인 거예요?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인데 야간에는 2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 2명이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돼요? 이게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오시더라도 오셔서 안내해드리고 뭐 반찬 세팅해드리고 국밥만 올려놓으면 돼가지고 많이 바쁘지 않는 시간에는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혼자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화구 개수대로 만들 수 있었고 화구 개수가 20개면 20개 만들 수 있고요. 화구 개수가 10개면 10개 만들 수 있고 화구 세팅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 그릇에 10,000원이잖아요. 하루 평균 매출이 한 200에서 300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방에 혼자 근무하시는 분이 점심에만 한 100그릇에서 150그릇 정도 팔고 있어요. 근데 24시간 일을 하시면 재료 준비 같은 건 언제 해요? 오히려 재료 준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열려있고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틈이 많죠. 이게 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재료 준비나 이런 거는 할 시간은 많습니다.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영업 마감이 있으면은 그 시간만큼은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재료 준비 시간이라는 게 따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24시간 운영을 하면은 그냥 틈 나는 대로 재료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재료 준비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하진 않습니다. 롯데호텔이 요리계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계속 다니시지 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성격 자체가 단조로운 걸 잘 못 견뎌해가지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정들이 너무 단조로워서 타이밍까지 일을 해보고 싶어갖고 박차고 나오게 됐습니다. 좀 안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은 노후에 연금이나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면은 이제 자녀 지원금도 있고 대학교 등록금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는 복지가 크다고 봐요. 거기서 일만 했어도 자녀 등록금이 보장되는데 이제 직접 버셔야 되네요. 10년, 20년 뒤에 자녀 등록금을 바라고 복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그 사이에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버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첩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피스 상권이고 수원시청 뒤에 위치해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회사에서 계약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시청에서 오셔서 과별로 이렇게 장부를 만들어 놓고 식사를 하시고 장부로 달아놓고 월말에 한꺼번에 결제하시는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뛰어서 얻은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입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가서 장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과별로 회사별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모셔가지고 장부 결제가 가능을 하냐고 문의를 주셔가지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한 건당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평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10건 정도 있는데 이제 이게 장부가 유지되는 한 달에 뭐 700, 600은 이제 고정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귀신같이 손님들이 싹 다 빠졌네요. 점심 피크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 준비를 이때 하게 됩니다.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매출 좀 안 좋겠네요. 국밥만 파니까. 저희 한라면옥 같은 경우에는 면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듯이 면류가 메인이에요. 국밥인 메뉴가 이제 사이드로 들어갔는데 여름에는 저희가 냉면을 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출이 높고요. 겨울에 이제 지금 매출이 좀 떨어지고 사이드인 국밥이 받쳐줘서 이렇게 장사가 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여름에는 매출이 더 높습니다. 저번 달에는 얼마나 판 거예요? 저번 달에는 저희가 정산을 했을 때 9,100 조금 넘게 판 것 같은데 9,200 가까이 팔았습니다. 인증 가능해요? 잠시만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입니다. 6,116만 7,500원 이제 홀 매출이고요. 그리고 배민으로 봤을 때 2,850만 원 정도가 이제 배민 매출로 나왔고요. 보통 매출은 이렇게 484만 원 다 합산을 하면 9,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마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25%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홀 비중이 높아서. 네, 홀 비중이 많이 높아져갖고 마진율은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9,100만 원을 배달로 팔았다. 제가 알기로는 배달 매장의 순수익은 10% 미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천만 원을 팔아도 가져갈 수 있는 게 900만 원 미만이라고 봐야죠. 홀에서 많이 팔면 팔수록 좋은 거네요.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아예 전혀 없다 보니까 인건비는 더 발생은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 포함해서 4명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4명 인건비를 합쳐도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달보다는 이제 홀 매출이 높을수록 마진율은 올라가죠. 이따 타요.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한라면옥 안산에 지금 2호선 공사 중인 곳이 있어갖고 인테리어 현장 가보려고 합니다. 아, 가게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아이템이 워낙 좋고 비전을 봐버려가지고 안산에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장을 2개째 오픈 준비하고 계신데 매장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가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파스타 매장을 차렸었다가 이제 업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년 전에 제 안목으로 고른 입지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장사를 해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에 오픈을
오픈을 하는 게 좋은데, 오픈을 했을 때 주변의 경쟁 업체에 밀리지 않는 브랜드 완성도라던가 서비스 품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은 솔직히 말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맛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제 맛이 없는데 오픈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맛은 정말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레시피는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레시피는 아무래도 제가 호텔 조리학과를 전공을 하고 4년간의 조리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음식 레시피를 구성을 하고 만들어내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도 일해 보시고 네. 자영업도 지금 하고 계신데 각각의 장단점. 호텔 같은 경우에 장점, 일단 복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근무 일수도 짧아요. 요식업에서 이렇게까지 적게 일하고 적게 출근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호텔은 복지가 좋고 요즘 흔히 말씀하시는 이제 워라밸이 보장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은 너무 단조롭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이 되고 항상 같은 일을 반복을 해야 되고 이 시간에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자영업의 단점은 퇴근이 없습니다. 집을 가서도 항상 내 가게를 걱정하고 어떻게 더 나아질까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온오프가 없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장점은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걸 구현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으면은 하면 됩니다. 근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하고 싶어도 너무 촘촘히 짜여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 제가 뭔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후회는 안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 벌이를 얘기하는 게 엄청 많은 금액은 아닌데 혹시 안 좋게 비춰질까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선에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벌어요? 인계동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익이 한 25% 정도 되는데 매출이 1억을 찍었다고 했었는데 순수익은 2,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오길 잘했다. 저도 이제 호텔에 계신 분들을 생각해서 좀 말을 좀 조심하긴 하는데 저도 나오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직 인테리어 중이구나. 네, 오늘 공사 일정이 없네요. 공사 일정이 없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잠깐 왔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는 매장을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얼마 정도 들어요? 집기랑 뭐 주방 집기랑 테이블, 의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평수는요? 평수는 여기 40평 정도 됩니다. 그럼 평당에 50만 원. 네,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저희도 이제 좀 아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2천만 원에 인테리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매장에서 40평을 한다. 그럼 얼마 정도 들까요? 가장 이제 이상적인 인테리어를 목표로 잡고자 한다면 평당 140 정도 되고, 그리고 40평 이상일 때는 평당 단가가 좀 더 낮아질 거예요. 넓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평당 단가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테이블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수익률도 훨씬 더 좋아지고, 왜냐하면 저희는 시스템에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고 회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평당 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갈 겁니다. 가맹점을 늘리셔도 될 텐데 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직영점이잖아요. 그렇죠. 직영점 같은 경우는 힘들어지면 두 개가 다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인계동에서 승부를 봤는데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아예 없고요.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임대료도 비싸고 1억, 2억 이렇게 팔아야 되는 매장이에요. 그만큼 월세도 비싸고 하니까 당연히 매출이 잘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많은 인건비도 쓰지 않고 2인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월에 뭐 5천 정도 매출만 나오면은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다른 버전으로 살짝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매장을 꾸미게 됐습니다. 저도 그 인계동에서 그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었어서 직접 경험하고 하면 할수록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기존 영업하는 것도 뭐 매출이 엄청 낮진 않았거든요. 뭐 어느 정도 수익은 가져가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그 비전을 보고 다른 버전으로 구현을 해보고 싶어서 여기를 이제 업변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맹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가맹점은 하나도 없고 인계동 직영점 하나, 안산의 부곡동의 직영점 하나 이렇게 총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각이 없어요? 아니죠. 저희는 지금 이제 물류나 이런 거는 OEM으로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이제 유통까지 갖춰서 가맹점 출점은 준비가 돼 있지만 저희가 스스로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고 이 버전으로도 운영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출점에 급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이 끝나서 네. 엔딩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뭐 저는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요리에서 한 10년 넘게 이제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정말 항상 어렵고 매번 새롭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 같이 저희 잘 견뎌서 정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매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파스타 그리고 냉면 그다음 국밥까지 오게 됐잖아요. 안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개발을 하고 바꿔줘야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서 전략을 잘 구상을 하셔서 계속 변화를 시도하시고 이제 좋은 결실을 맺는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